네, 지수가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 업종과 종목 선별이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 관심주 네 분이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이동우 대표님부터 준비하신 내용 좀 풀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D램 모듈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소캠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서 그 관련주로 한번 언급을 했었던 심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심텍. 네, AI 특화 메모리에서 이제 모듈 시장에서도 지금 변화가 예고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도 지금 더 빠르게 마이크론이 소캠 양산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확실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소캠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전력 D램을 활용해서 범용 D램이 이제 탑재되는 기존의 이제 모듈보다는 전력 소모량은 적고 신호 전달 경로를 의미하는 입출력 단가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이어서 팁 교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론의 이제 소캠의 특징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서도 이제 밝힌 바 있는데 동일한 용량에 대비해서 메모리 대비해서 기존 대역폭이 2.5배나 넓은 상태고요. 크기는 3분의 1 수준으로 전력량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보였습니다. 양산을 시작한 소캠 공급처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가 유력하다는 좀 분석이고요. 표준 규격 반도체와 달리 엔비디아가 독자적인 표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 상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소캠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심텍인데요. 심텍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PCB와 SPC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PCB 전문 업체로 이제 메모리 모듈이나 D램 패키지용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과 그다음 PC 시장의 수요 개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딥시크 배포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용이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1파동이 2월 달에 나왔고요. 1파동이 이제 10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월 말 조정 이후에 3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한 125%에서 150%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라면 거래량 급증 시에 동반 급등이 좀 가능해 보이는 자리로 진입은 시초가 대비해서 2만 1,000원까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125%에서 150%가량인 3만 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의 관심주 심텍 들어봤습니다. 김영구 대표께서는 또 어떤 업종 내에서 선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달리는 말에서 올라타자. 결국은 달리는 말이 올라타려면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주사를 들고 왔습니다. SK 스퀘어. SK 스퀘어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번인가 뭐 T맵 이런 종속회사를 두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지주사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를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많이 내면 이 종목도 역시 많이 실적이 따라옵니다. 그 지분법 평가 때문인데요. 이 지분법 이익이 여러분들 머리털 나고 이런 거는 처음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2025년 매출이 4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4조 7천억이 나옵니다. 결국 자회사의 영업실적을 갖다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 하이닉스가 이번 연도에 25년도에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럼 여기서 4조 원의 영업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분법 평가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많은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회사가 해야 될 거는 AI 쪽,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결국 SK스퀘어는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회사가 IPO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선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돈으로 회사를 사고 그 회사를 키워서 또 돈을 벌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티맵이 아마 그 IPO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역시 돈 버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유보율 또한 한 6만 9천 프로 정도 되니까 엄청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산성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 좋습니다. 또 하나 그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맥쿼리, 그다음에 국민연금,
노르웨이 펀드 이런 회사들이 5% 이상씩은 다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네들은 여기서 큰 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종목을 갖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블록체인,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선 전후. 만약 밀린다면 뭐 9만 7천 원과 9만 5천 원, 9만 원까지도 언제든지 줍줍해도 되는 자리고요. 목표치는 10만 2천 원에서 10만 5천 원 1차, 2차는 11만 원. 그다음에 적어도 12만 원 돌파는 보셔야죠. 여기까지 목표치 보시고요. 손절가 8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다음 주 관심주 허해남 대표의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PI를 가지고 네네. 왔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AI 비전 솔루션과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우선 이제 AI 비전은 이제 2차 전지 공장에서 이제 공정에서 이제 분량을 판별해내는 비전 바탕으로 한 이제 제어 기술인데 영상 처리 알고리즘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역량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적용 가능한 세부 분야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또 PCB 그리고 또 태양광 셀인데 이에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이제 편입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역시 그 유리기판을 검사하는 솔루션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텔 그리고 또 삼성전기, 앱솔릭스 등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좀 충분한 의미 있는 매출 증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모멘텀을 계속 이제 확대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복수의 소부장 업체들과 유리기판 이제 관련된 협력 예정 소식까지 이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좀 호재성 이제 공시도 있었는데요. 20일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에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사는 이제 SK온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반 이제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그 상장 이벤트 시세 후에 한 2달 정도 가까이 이제 10,000원에서 13,000원의 박스권을 이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3,000원까지의 박스권 상단 시세를 주고 이번 주 코스닥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인 이제 10,000원 초반의 이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 구간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동반되면서 이제 쉬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제 오늘 종가 기준 10,000원 전후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제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14,000원, 그리고 또 손절가는 이제 9,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진 대표의 관심주가 남아 있습니다. 뭐 살짝 보니까요, 엔터 쪽을 선정을 하셨네요. 네. 이번 주에 가져온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네, 하이브는 이 엔터 업계 중에서 지금 1등 주죠. 시총 9조 5천억, 코스피 시총이 52건에 있는 넘버원 엔터사로서요. 업종 내 새로운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BTS의 그 모든 멤버들이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기 시작했죠. 올해 이제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인데요. 그 멤버 중에 이제 진하고 제이홉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제대하고 나서 솔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모두 제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아티스트들의 그 해외 공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저연차 그룹들하고 그 현지화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뭐 캐치아이라든지 일본에는 뭐 엔팀 등이 있는데 그런 저연차 그룹들 그리고 현지화 그룹들의 성장이 또 올해 기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중국이 지난 양회를 통해서 5%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내수 진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소한 암묵적이라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오늘 내일 한중일 외교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3, 4월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 산하의 문화사절단의 방한 등 이 한중 간의 분위기가 조금씩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이어가는 추가적인 이 모멘텀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1위의 K-팝 팬덤 플랫폼 위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버스를 작년 말부터 유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수익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매출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그 소폭 상승세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그 보이 넥스트 도어라든지 엔팀 등 이 저연차 그룹들의 첫 월드 투어가 이제 시작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연 원가율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의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 미래 성장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한 점, 무엇보다 이제 BTS 군백기에 따른 영향이 좀 컸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38% 정도 감소가 되면서 역대 최저 이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체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 확대에 따른 앨범 판매량이 일단 증가를 할 것 같고요. 또한 이 저연차 그룹들의 그 모객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이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BTS의 컴백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또 세븐틴, 엔하이픈, 르세라핌 같은 이 주요 그룹들이 월드 투어에 따른 그 실적 성장 요인으로 인해서요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과 그리고 100% 가까운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탑픽 종목은 사실 JYP 엔터였는데요. 사실 그 작년에 실적 부진을 기록하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이 좀 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역시 이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지지 라인에 지금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투자 전략은요 월요일 그 시초가부터 21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이탈 시일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26만 원, 2차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그 이상까지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주로서의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종 판단에 대한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본인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